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희 고비의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낚시 관련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낚시 관련 썰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낚시를 시작하고 배우는 단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 낚시를 시작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야, 낚시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야, 낚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처음 낚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 2015년에서 한 16년도쯤이었어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키면 워낙 영상들 막 알고리즘에 뜨는 게 다 자극적이고 뭔가 노출 위주의 컨텐츠고, 뭔가 여행 유튜버 같은 거나 이런 걸 봐도 뭔가 되게 자극적인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어그로성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딱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도 어그로성 컨텐츠가 있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게 자연스러운 힐링 컨텐츠 많았거든요. 꾸며지지 않은 그런 컨텐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제가 봤던 영상이 막 한적하게 오토바이 같은 거랑 차 끌고 시골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막 물가 보이는 곳 아무 데서나 낚싯대 던지고 잡힌 고기 그 자리에서 막 구워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컨텐츠였어요. 근데 회사 갔다 와서 이제 밤에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 알죠? 막 그랬어요. 요즘처럼 막 영상 보고 화나고 막 그렇게 감정 건드는 게 아니라 되게 좀 감정을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몇 달, 거의 몇 주, 몇 달 동안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겼어요. 원래는 낚시 전문점 같은 거 찾으려고 그러면 뭐 바닷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큰 저수지 근처 가야 좀 큰 낚시점 있고 한데, 도심에서는 제가 낚시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낚시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낚시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일단은 뭐 처음 하는 낚시다 보니까 낚시점 같은 데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듣고 배우고 추천해주는 게 뭔지 좀 들으면서 보고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동네에 있는 어떤 허름한 낚시점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 낚시점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한 분 계셨고, 나이대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계셨고, 낚시점 분위기도 되게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되게 오래된 문방구구나 싶은데 가면은 상자들도 색이 바래 있고 딱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낚시점이었어요. 낚시점 자체가 되게 오래돼 보이고 주인 아저씨도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데가 처음 한다고 등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설명 듣고 장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뭐 줄 감는 방법, 매듭 방법 이런 거 배우고, 이쯤 되면 나도 유튜브 보면서 스스로 낚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막 빨빨거리면서 다니면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물가 보이면 가서 낚싯대도 던져보고 막 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항상 하이라이트만 편집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되게 넣었다 하면 고기를 낚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참 고기가 잘 안 낚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여러 지역들을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그 동네 낚시점에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아저씨한테 배운 거 잘 써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막 고기가 안 잡힌다, 뭐 그런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아저씨도 낚시를 꼭 고기 잡으려고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그러다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낚시의 재미는 그 붕어 낚시, 대낚시에 있는데 자네 뭐 대낚시 같은 건 해볼 생각이 없냐? 붕어 낚시 해볼 생각이 없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 아저씨가 이미 나도 장비를 여기서 한가득 샀는데 지금 또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는 것도 좋고 막 이러면서 얼버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내가 어디 낚시 한 곳 가려고 하는데 뭐 같이 갈 건가? 이렇게 같이 가볼 텐가 하고 묻는 거예요.
본인이 장비는 다 있으니까 내 걸로 같이 낚시를 하면 되니까 본인은 뭐 소주랑 먹을 거 정도만 챙겨오면 된다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길래 아 그래 한번 어떻게 낚시를 하나 체험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아저씨를 따라가게 됐어요. 한 번은 밤 낚시를 가기로 했던 건데 그래서 낚시를 가기로 했던 당일날 낚시점 앞으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다가 휴무 팻말 붙여놓고 그때 아저씨 차가 코란도였거든요. SUV 코란도였는데 그 차를 타고서 저녁 무렵쯤에 정확하게 그 좌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역이 충주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충주에 있는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소류지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열려있는 낚시터가 아니라 산골짜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나 따라서 여기 와보면은 왜 붕어 낚시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면서 거길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보이는 그런 저수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데 내비 없이 오기에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아저씨가 전에 여러 번 와보신 것처럼 그 어두운 길을 내비 한 번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비도 안 보고 이렇게 찾아가냐 이 어두운데 길 아시는 거냐 했더니 옛날부터 가시던 곳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길 안 보고도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평소에는 주로 낚시 이야기 같은 것만 하다가 단둘이 밤에 차를 타고서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사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아저씨는 지금 자식은 없대요. 결혼하고 이제 애는 안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결혼하고 한 10년 차 되기 전에 와이프가 자기보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주말에 자유롭게 낚시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낚시가 가능한 이유가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적지 소류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 지고 난 뒤에 그 터에 도착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소류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뭐 찌 같은 것도 올려진 것도 없고 사이즈로 치면은 그 소류지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장의 한 10%? 20% 내외? 그리고 주변에는 풀벌레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 풀벌레 소리밖에 안 나. 물도 고여있는 물이라서 흐르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누가 이런 데를 찾아오나? 밤 낚시하는 사람들 겁없다더니 이 아저씨 대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 늦은 밤에 아저씨 따라서 자리를 잡고 그 낚싯대 세팅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대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담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붕어가 낚이기 시작하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담그자마자 막 붕어가 낚이고 사이즈가 막 30-40cm 되면 엄청 큰 거거든요. 진짜 막 그런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도 저보고 아이 내 말이 맞지 않냐면서 너털 웃음 지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고 여기 붕어 잘 나온다고. 한참 재밌게 붕어를 낚다가 한 자정이 넘어가고 한 새벽 1시 2시 막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시 입질이 잠잠해질 틈을 타서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짠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를 종이컵에 소주 따라가지고 짠하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잠잠해진 틈을 타가지고 좀 속도를 높여가지고 한두 잔 더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딱 그렇게 템포를 높여서 소주를 먹던 그 순간이었는데 주변이 뭐 벌레 소리 말고는 굉장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적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저씨한테 이제 잔을 권하려고 이렇게 그 소주 담긴 종이컵을 아저씨한테 이렇게 짠하려고 마주보고 컵을 가져다 대는 그 순간 아저씨랑 저랑 앉아있는 그 의자 사이로 그 간격 사이에서 조심해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똑히 들었거든요. 아주 앳된 20대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나이 든 할머니 목소리도 아니었고 너무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저씨랑 저 사이에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누군가 그 사이에 왔으면 발자국 소리라도 났을 텐데 없었어요. 사람이. 아저씨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가 잔을 든 채로 화들짝 놀랬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순간 후레쉬를 집어서 비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방금 들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저는 그 아저씨 대답이 더 무서웠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토끼 눈이 되면서 자네 이게 들리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네 이게 들리냐고. 이게 또 무슨 영문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낚시터에서 무슨 귀신 목소리를 들었다 뭘 봤다 이런 거를 이야기로나 들었지 진짜 그런 미친 경험을 제가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자네 이게 들려?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고 아무튼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는 뭐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아저씨한테 뭐냐고 자네도 들었냐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되게 대충 둘러 넘기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원래 밤낚시하면 막 이런 것도 종종 듣고도 그래. 신경 쓰지 마. 자네한테 뭐 그런 거 못해. 이런 식으로 그냥 태연하게 넘기고 다시 낚시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소주잔 들이키면서.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열려있는 저수지도 아니고 생전 처음 와보는 그 산골짜기 소류지에 와가지고 귀신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해 있었는데 아저씨 같으면 이거 괜찮냐고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냐고 아저씨 간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저씨는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소주잔 들이키시면서 그 찌를 멍하니 또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막 긴장해 있는 순간 이제 또 갑자기 붕어가 나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낚싯대 막 거두면서 파닥파닥거리니까 또 이제 거기에 신경이 갔죠. 그래서 그나마도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소리랑 이 공포를 잠깐 눌러놓을 수 있었는데 한참 낚시를 하면서 이게 뭐였지 하는데도 아저씨는 태연하게 그냥 낚시만 하시고 아저씨가 말수가 급격히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소주도 들어갔겠다. 밤도 늦었겠다.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낚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툭툭 제 어깨를 치면서 여기서 불편하게 졸지 말고 졸리면은 차에 들어가서 의자 제껴놓고 자고 있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만 놔두고 가긴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술 기운도 오르는 데다가 졸음까지 겹치니까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먼저 들어가서 눈 좀 붙이겠다 이러고 차로 가서 한숨 자고 있었어요. 차로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또 차 안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되게 오싹한 거예요. 또 뭔가 들릴 것 같고 그렇게 잠깐 긴장을 해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어요. 탁 일어났는데 아침이 돼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지금 아직도 낚시 중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저씨도 이제 낚싯대도 다 걷어놓은 상태였고 의자도 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도와가지고 이때까지 잠 한숨 안 주무시고 낚시를 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잠깐 잠을 붙였지 이러면서 짐을 싸시길래 같이 짐 싸는 거 도와가지고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었어요. 그리고 낚시점이 있는 저희 동네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한숨 잤고 아저씨는 제대로 잤을 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가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길을 모르니까 아저씨가 뭐 일로 가 이래가지고 운전에 집중을 하다가 좀 큰 길로 빠져나와가지고는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낚시꾼들 뭐 겁없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그 밤새 거기 있었냐고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밤새 낚시를 했냐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거기서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더 소름이 돋았어요. 밤에 어두워질 때 무섭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저 주변에 해가 이렇게 창창하게 떠 있는데 그렇게 소름 돋은 적 처음이었거든요.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내 와이프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 와이프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오만 상상이 다 들었죠. 자기 와이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처럼 저도 상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르니까 내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요. 낚시점에서나 봤지. 그래서 제가 와이프라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되게 태연하게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 소리지에서 죽었대요. 본인 와이프가. 아까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뭐 가족 관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와이프가 젊을 때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와이프가 여기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젊을 때 와이프가 우울증이 좀 심해가지고 뭐 낚시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대요. 여기저기 바람 쐴 겸 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우울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저 소류지에서 같이 이제 낚시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있었는데 본인 잠든 사이에 저 소류지에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잖아요. 저라면 제 누구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나가지고 힘들어서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여기를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올 수 있나 싶어가지고 순간 좀 의심을 하긴 했죠. 이거 뭐 진짜야 뭐야? 근데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조심해 하는 소리 들은 거 있잖아요. 그 소리에 대해서 저한테 아저씨가, 나는 자네가 그 소리를 들은 게 더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른 분들이랑 뭐 여러 차례 거기를 낚시로 왔을 때 본인은 계속 그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들은 그걸 의식을 못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한 거는 저희가 물가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신호를 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제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 아저씨가 알고 보니 나를 죽이려고 온 건데 와이프도 그런 식으로 죽은 거고, 그 조심해라는 신호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신호를 준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청 찝찝했어요, 처음에는. 그날 이후에는 제가 그 낚시점에 안 갔어요. 제가 자취방을 이사를 한 뒤로는 더더욱 그 낚시점에 갈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낚시점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